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태극전사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중요한 그 8회 말적인 장면을 국민으로서 대만을 이겼다는 것보다도 그때 선수들이 각자의 그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순간을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데 충분히 좀 있었습니다. 황재경 선수한테 너무나 감사드려요. 또 감격적이죠. 같은 운동 하는 선수가 우승했다니까 굉장히 크죠. 정현 선수가 요즘 한참 잘하고 있는데 전번에도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고 앞으로 후가 아랫게 보니까 일본하고 참 힘들게 했는데 오늘 태국이 그렇게 뭐 15골이나 넣었다는데 우리는 실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가지고 이기면 더 좋죠. 꼭 이겨야죠. 금메달 땄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번에도 좋은 결과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지소연 선수가 운 거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뭉클했어요. 마지막에 골 먹히고 우는 모습 보고 지소연 선수 화이팅! 힘내세요! 울지 마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2000 아시안 우승 화이팅!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는 인천 아시안 게임을 응원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승패 관계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모습이 금메달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죠. 반복되는 재난 대응의 오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는 것인데요. 6176번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 세비가 나오는 국회의원들처럼 시간 보내고 월급 받자는 무사 안일주의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0104번님께서는 제2의 세월을 맞겠다며 국가 재정비를 들고 나섰던 정치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4월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이죠. 아시아N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연휴에 부산 내려가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축제죠. 부산 국제영화제가 이틀 후면 개막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의 수석 프로그래머이시죠. 김지석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네. 준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거의 모든 준비는 다 끝이 났고요. 네. 이제 그 행사장을 저희가 따로 이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해운대 바닷가 쪽과 영화의 전당 쪽에 이제 건설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내일까지 다 완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게스트들이나 국내 게스트들이 이제 참여하는 일정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네요. 네. 네. 그런데 인터넷으로 그 예매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근데 뭐 거의 다 매진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개폐막 작품이 이제 일찌감치 매진이 됐고, 네. 저희가 312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상영 횟수로 따지면 900횟수가 넘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40% 정도의 상영 횟수 상영작이 이제 매진이 됐고요. 네. 나머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전에 보면은 매표소 앞에서 밤새는 그런 진풍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만 예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현장에서 이제 30%의 표를 또 판매를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구매를 못하신 관객 여러분들께서 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매표소 앞에서 이제 밤을 새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지요. 네. 개막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선 사회자는 누구시죠? 네. 저희가 2년 전서부터요. 개막식 사회자를 한국 영화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산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의 허브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 영화인들을 이제 개막식 사회자로 이렇게 초빙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밟았는데요. 네. 올해는 세 번째로 이제 일본의 와타나베 켄이라고 하는 배우와 네. 우리나라의 문소리 씨를 사회자로 이제 모셨습니다. 네. 와타나베 켄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많이 해서요. 국내 팬들이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막작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개막작은 군중낙원이라고 하는 도제니오 감독의 작품인데요. 대만 작품이고요. 부산에서 이제 대만에서 개봉된 이후에 해외 최초로 공개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 70년대의 대만의 군부대 내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 개막작이나 폐막작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개막작은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거나 아니면 자국을 제외한 해외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산영화제가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영화의 허브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포함한 아시아 영화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폐막식 같은 경우에는 관객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예술적인 영화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네. 올 상영작이 앞에 312편이라고 그러셨죠? 무슨 네. 특별 기획전 같은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특별 기획전은 지금 매년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하는데요. 올해는 한국영화 해고전, 특별전 이렇게 있는데 한국영화 해고전은 정진호 감독님의 해고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특별전의 경우에는 터키 영화 특별전 그리고 조지아의 여성 영화 특별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네. 다이빙벨이라는 작품 있죠? 네네네.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 네. 예. 아무래도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소재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영을 좀 말아달라는 요청도 있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영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도 있는데요. 네. 영화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어떤 특정 주제를 고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를 상영하는 것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상영을 하고 그 작품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국제영화제 김지석 수석 프로그래머였습니다. 피곤해. 또 야근이다. 대리님도 부장님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역사 있는 피로회복 드링크. 50년 역사? 구론산 바몬드 50년 동안 언제나 피로회복에 구론산 바몬드.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 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 걸. 일동제약. 네, 반복되는 재난 대응의 오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반복되는 재난 대응의 오류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5124번님께서는 분야별 현장 안전관리의 법적 권한 부여가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죠. 아시아 N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왜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경제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라는 거 있죠. 이 네. 단통법 요새 줄여가지고 얘기하더군요. 단통법. 네. 이 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법은 이용자들이 그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동안에는 그 이동통신 대리점마다 보조금이 달라서 같은 날 휴대폰을 사러 가도 그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를 전국 어느 곳에 가서 사도 비슷한 가격의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네.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네, 최대 34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그 상한선은 30만 원인데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그 15% 내에서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만 5천 원까지 늘어난 거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그 임의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소액이라도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면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 과제가 있고요. 또 이 34만 5천 원이라는 거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통사의 요금 정책이나 또 내가 선택한 요금제, 또 단말기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니까 구매하기 전에는 꼭 그 이통사의 홈페이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네.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 요금제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최대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우리가 약정을 하게 되면은 요금 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 9만 원 이상 요금제의 경우에 실제로 이제 소비자가 내는 그 요금은 한 7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낮은 요금에 대해서는 조금씩 보조금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2년 약정으로 3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최대 15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그 34만 5천 원 이상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고요. 또 이통사가 아니라 내가 인터넷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그 12%의 요금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 이럴 때도 역시 2년 약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지금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서비스 개통한 다음에 2년이 지나면은 마찬가지로 그 12%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보조금이 적어지는 거죠? 그게 그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게요. 예. 예, 보조금이 예전에는 그 고가 요금제에 쏠려서 그 예전에 중저가 요금제는 아예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7만 원 이상 요금제를 가입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만 5천 원 요금제를 가입하면 아예 못 받았는데 이제는 7만 원 이상 가입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3만 5천 원 요금제 가입자도 그 15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됐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요즘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이버상에 망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다음과 합병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호령하고 있는 카카오톡. 그런데 이 카카오톡을 버리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독일산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 역사상에 이런 유언비어 이런 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카오톡 얘기 들으셨죠? 예. 네, 아주 사이버상으로 망명을 한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검찰에서 말이죠. 네. 이 사이버상의 유언비어를 이제 때려잡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용자들이 망명을 이제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유언비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원래?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또는 이제 누군가를 모함하는 이야기. 네. 이런 걸 유언비어라고 하죠. 뭐 비슷한 말로 풍설, 랑설, 뭐 괴담 또는 참언 이런 말로 예전에 쓰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데 유언비어가 아닌 게 도대체 뭐냐? 일반인들이 이건 유언비어고 이건 유언비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SNS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라든가 술자리에서 잡담으로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어떤 건 유언비어고 어떤 건 공신력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인데요. 좀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요즘 기준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야기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고는 사실은 거의 다 유언비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과거에는 이제 모든 정보들이 주로 이제 남에게 들은 이야기요. 글을 해독하는 사람이 아주 적었고 또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대로 이제 전달이 됐었고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만한 과학적 그리고 합리적 지성도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에 지배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제 정보이긴 하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갈릴레이나 코페르니쿠스가 지금은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처벌받은 제목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유포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언비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로 단정하기가 좀 대단히 어렵다. 현대적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된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유포되지 않은 이야기는 다 유언비어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에서 참 이 유명하다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언비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사실은 모든 얘기가 다 유언비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심하게 보자면 이를테면은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이야기 또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제 고려시대 이제 이련국사가 이제 채록을 해서 정리했던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천신의 아들이 내려와서 곰을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우리 건국 신화잖아요. 이 신화나 그 밖에 다른 이제 뭐 고주명 신화라든가 혁거세 신화라든가 고대의 건국 신화들이 현재적 기준에서 보자면 전부 낭설이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보이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속에 어느 만큼의 진실이 담겨 있느냐. 이게 전근대 사람들, 그러니까 합리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주의 또는 이성이 지배하는 영역이 좁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제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도 일말의 진실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언비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설화나 신화들 속에 숨겨 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고 또 유언비어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른바 차마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서 이제 대나무 숲과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경문왕과 관련된 설화도 전하고요. 또 뭐 서동요 이야기를 다들 아시겠지만 선화공주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자기와 이런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혼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죠.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죠. 뭐 고려시대 이자겸이 왕이 되고 싶어서 18자가 왕이 될 것이다. 이 10, 8, 8 아들자 합하면 이제 2시가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헛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조선시대에는 정감록이 하나의 이제 비기라고 하는 형태로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시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정시왕조가 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역사의 중요한 사건 고비마다 유언비어들은 항상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좌에 앉은 사람이 세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조의 경우 세종 때에 이렇게 유언비어가 많았습니까? 유언비어는 언제나 많았고 특히 권력이 이제 정통성이 의심받을 때 또 좀 폭정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백성들로부터 경원시될 때 이럴 때는 비방하는 이야기들 뭐 비방보다는 이제 비방과 더불어서 저주가 이제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게 되죠. 그러니까 세조 때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단종과 더불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다가 사육신, 생육신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종의 원혼을 봤다. 단종이 꿈에 나타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랬다. 또는 뭐 단종이 신이 되었으니까 세조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 다녔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뭐 권력이 이제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이 역사상에서 그렇게 유언비어라고 해가지고 단속하고 말이죠. 그래서 처벌하고 그런 제도 있었겠네요. 항상 하죠. 네. 권력은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아주 있었습니까? 뭐 항상 그랬어요. 세조 때도 이제 그런 이제 단종과 관련된 그 풍설을 퍼뜨리는 자는 잡아서 차명에 처하라 그랬는데 세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역사상의 모든 임금들이 대체로 이제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제 권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언비어들 많잖아요. 이를테면 사실로 믿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아이들한테 너 그렇게 울고 말 안 들으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런 이야기들. 또 밤에 도깨비가 나타나서 무슨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그러니까 능력,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광범하게 떠돌아 다녔고요. 그건 이제 진위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다들 그걸 믿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지만 권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유언비어들, 뭐 아까 하셨던 세조와 단종 사이의 관계라든가 또 어떤 왕이 무도하다고 뭐 연산군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면은 이제 단호하게 가차없이 처벌했던 거죠. 그래서 유언비어, 권력을 비방하는 유언비어의 경우에는 항상 대형 무도였기 때문에 이건 뭐 사형이었습니다. 무조건 그냥 사형이에요. 뭐 대체 이제 그 당시 상서분들을 보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 사람이 이제 상소를 했거나 풍설을 옮겼지만 자기도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옮겼을 뿐이니 무슨 죄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비는 경우가 많은데 대신해서 간원들이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했다라고 하는 거. 혹세무민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세무민 대형무도 이렇게 대형무도. 예, 치부를 했죠. 그렇군요.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는 어떻습니까? 이 유언비어라는 데에 대한 생각이 좀 시선이 좀 바뀌었나요? 당연히 바뀌니까 유언비어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진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 사실 이제 허구인지 경계가 불명한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을 만한 이성 수준, 합리성 수준에서는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그냥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성에 지배하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다.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런 판단 기준이 생기잖아요. 또 교육이 확장되고 교육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서 이건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건 믿을 수 있는 얘기다라는 그 경계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유언비어를 없애는 배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개화기 같은 경우는 이런 소문이 한때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두법이 보급됐을 때 무당들이 이제 많이 퍼뜨렸던 얘기인데 저 우두를 맞으면 마마 귀신이 노해서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서양 사람들 들어오니까 저 서양인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누나를 빼서 사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체는 삶아서 고기로 먹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죠. 조선 사람이 그걸 믿는다는 게 어이가 없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는 서양인들과 조선 사람, 당시 조선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이성의 격차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그 근대 교육, 근대 학문에 대한 이제 지식이 늘어나고 또 합리성의 영역이 좀 넓어지면서 이건 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낭설의 자취를 감추거든요. 그러니까 근대가 우리가 흔히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 합리주의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설 자리가 입지가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런데도 근대가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서도요. 예. 인터넷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들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렇죠. 예? 이건 그 합리적인 이성 가지고 판단하고 말고가 아니고 예. 허무 맹랑한 소리들 많이들 떠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만큼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예. 이제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야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보면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지 알 수 있는데도 그걸 믿는다는 얘기는 일단 당사자들의 이성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회가 이 합리성을 무시하는 또는 사회나 어떤 이제 권력이 합리성을 억제하고 비합리적인 사고, 광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동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휩쓸리면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절대로 아닌데도 믿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혹시나 말이죠. 예. 이렇게 그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뭐 좋은 그 지혜를 발휘했다든가 말이죠. 뭐 그런 사례 같은 거 없을까요? 사례보다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유언비어는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서 생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뭐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일단 뭐 유언비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단체든 이런 쪽이 투명하지 않다. 무엇인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면 이제 저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드러날 텐데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영역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껏 말씀드렸듯이 중세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합리주의 이성의 시대로 넘어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비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영역을 스스로가 줄여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 자체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판단 주체가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또 판단 객체 대상이 투명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유언비어가 설 자리는 아주 줄어들겠죠. 뭐 이 요즘 세상에 혹세무민하는 유언비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볼순한 분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사람들을 이제 혹세무민해서 뭐 저 권력을 전복하려 한다는 얘기는 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권력이 역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권력이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비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한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투명하지 않은 영역이 워낙 넓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사회의 합리성이 아직 그 부분들을 사실과 허구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진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 이런 과거 역사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우리가 좀 도달해야 될 목표점일 것 같아요. 이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기보다는 투명한 권력, 합리적인 사회 이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고 그렇게 나간다면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 자신이 이제 부끄러운 또 이제 지탄받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겠죠. 네, 우리 사회가 아직도 벗어나야 할 가능성이 많네요. 네. 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의 전우용 교수였습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 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 골드. 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151일 만에 처음으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입법 제로 국회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뉴스 정면 승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반복되는 재난 대응의 오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2444님께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근본적인 안전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사고 원인을 외부로 돌리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네, 8275번님께서는 기본을 무시하고 매뉴얼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1458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N 잡지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